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힙합계 최악의 빌런 2명 정상수님과 상추님을 모셨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안마, 테이저건, 교도소 썰. 그리고 과거 방송국의 재미난 이야기들까지 충분히 담아왔습니다. 더 뜨거운 연장전 영상을 위해서라면 엔젤 투자자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연장전 영상에는 정상수와 래퍼 오메가4PN이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세션도 있을 예정이니 꼭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SPNSTV를 더욱 서포트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럼롤 플리즈. 대단한 두 분 모셨습니다. 힙합계 악동, 힙합계 빌런 정상수 상추형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좀 첫인상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약간 힙합계 악동이다 이런 이미지가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들어오셨을 때 약간 너무나 점잖으신 형님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차분한 그런 느낌을 오히려 받았어요. 네. 특히 상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예의가 바르고 깍듯해서 네. 다른 사람인가 싶을 네. 정도. 또 반말을 하면 또 큰일 날 수가 있기 반말만 때문에. 안 하면 처음 한 달 동안 내가 반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지만 시청자분들은 정상수 상추 왜 둘이 같이 있지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어떤 연유로 같이 이렇게 만나시게 된 건지를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상추 괜찮은데. 정상추 좋은데. 네, 정상추의 이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짱이라는 제 솔로곡을 발매하게 됐는데 네, 피처링 래퍼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듀서랑 얘기하다가 가장 날것이고 가장 뭔가 터프하고 가장 순수한 이미지를 가진 래퍼가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정상수 브라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바로 제가 뮤지한테 연락을 해서, 왜냐면 그 UV방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뮤지한테 연락해서 상수 브라더 연락처 좀 줄 수 있냐니까 이제 뮤지가 상수 브라더 연락처를 줬는데 물어봐서 피처링 해줄 수 있냐 물어보니까 곡 트랙만 들어보고 바로 흔쾌히 수락을 해서 제가 근데 트랙을 보내준 지 한 1시간도 안 됐는데 녹음을 해서 보내준 거예요. 심지어 그 폰 전화기로 한 거지. 전화기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나를 위한 뭐 벌스를 미리 써놨던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녹음을 해서 보통 보내줘갖고. 피처링 하실 때 좀 그렇게 1시간 이내로 보내시는 편인가요? 그냥 가사를 쓰고 싶어서. 네. 네네네. 그 상추 형님과 트랙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게 좀 신이 나서 가사가 바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워낙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팬이고 아, 되게 리스펙트하는 오. 아티스트가 네. 같이 트랙 하자고 하니까 제가 좀 음악적으로 신이 나서 가사가 좀 줄줄 나왔던 게 아닌가. 네, 지금 생각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돼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이런 하입 같은 게 들어가서 특히 저희 같이 음악을 하고 네네네. 얼굴이 알려진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롤러코스터처럼 이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 인기도가 확 올랐을 때 돈을 쫙 이러는 게 약간 기본적인 메타인 것 같은데 오롯이 그 디스코드에 그 제가 나무위키에 발췌한 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글이 조금 재밌었어가지고 근데 그 글이 무슨 얘기였냐면은 이제 나무위키에서 본 글인데 네네. 그 라이브로 이제 시청자 수가 1000단위 네네. 지금 최다 그 시청자 기록이 몇 명이죠? 예전에 그 경기도 광주에서 할 때 거의 한 2,000명까지 찍어본 것 같아요. 2,000명. 네네네. 사실 2,000명이 동시에 본다는 건 사실 또 상당한 숫자인데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2,000명이 올라간 게 이제 뭐 시청자들이랑 뭐 전화한다든지 이런 썰 푼다든지 이런 걸로 조금 인기가 확 올랐는데 그렇죠. 제가 나무위키에서 읽은 글에 의거하자면은 2,000명이 되니까 성경 낭독 방송을 하고 5시간 동안 웃기 뭐 이런 그 나무위키 피셜로는 좀 반 메타적인 이런 콘텐츠를 해가지고 그 시청자 수가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봤거든요. 그 어차피 제 방송이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제가 예전에 막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네네. 아니면 사람들과 약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을 때 네. 이제 아버지께서 책을 한 권 사다 주시면서 오. 이걸 좀 해봐라. 네네. 되게 크고 두꺼운 책 분노 치료 워크북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무슨 좋은 글귀나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실습하는 거예요. 오. 다 직접 이렇게 예제가 있고 그거를 해보면서 이렇게 그걸 치료하는 그런 말 그대로 워크북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아버지께서 주셨는데 이걸 받아놓고 안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사다 준 책인데 내가 아들로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해서 라이브 방송 때 펼쳐서 해봤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슨 뭐 호랑이 뭐 어흥 소리를 내면서 뭐 웃어보기.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안 한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노 치료 그게 워크북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면 네네. 뭐 크게 웃기 뭐 아자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암시를 하는 다 그런 그 다 예제가 있어가지고 네네. 기억이 이거거든요. 네, 분노 예, 치료. 예. 화를 다 있어 쓰는 있어. 네. 분노 창현 치료. 선생님. 이거를 책.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했더니 시청자도 너무 좋아인 거죠. 네네. 네네네. 그런 그러면은 거죠. 좀 이거 실습했던 거 중에 네. 가장 좀 도움이 됐던 건 어떤 게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네. 그거를 제가 했던 거를 네네네. 이 시청자가 녹화해둔 게 있거든요. 이거 있다 이거 보자. 이건가요? 그 이제 워크숍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요 책이네요. 네네네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나올 보면서 거예요. 얘기하시죠. 이어서 네네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순서대로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마음이 1번. 한 거네요. 네네네. 최근에 자신, 가족, 학교, 직장, 타인에게 발생한 분노 유발 상황을 한 가지 떠올려 본다. 마 씨발로만 씨발로만 이런 거 틀지 마요. 이런 거 틀지 마요. 이런 거. 편집을 재밌게 네, 해가지고. 이런 거 틀지 마요. 이런 거 틀지 마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번 눈을 감고 그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상상해본다. 오케이. 반말하지 이런 거 틀지 마세요. 이런 거 틀지 마세요. 이런 거 틀지 마세요. 이런 거 틀지 마세요. 편집을 재밌게 해놨네요. 분노감이 생생하게 경험되는지를 손을 들어 확인해본다. 4번 분노가 올라오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과 기억의 주의를 모아본다. 이 새끼야 내 아냐고 씨발로 왜 자, 네. 6번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을 100분율로 표시해본다. 7번 돌아가며 자신의 분노 경험을 이야기한다. 오케이. 근데 그 나무 위키로 좀 돌아가 주실래요? 정확히 글이 이건데 디스코드 거기인데 그 밑에 여기 그 한편 인기를 끌며 시청자가 한참 유입될 시기에 갑자기 방송 콘텐츠를 성경 읽기와 영어 회화 공부로 정하는 기행을 벌이기로 했으나 출판사 측의 요청으로 중단하였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아 그거를 그 이제 집에 영어 공부하는 책이 있었는데 네네. 이거를 펼친 다음에 같이 시청자들이랑 공부를 하는. 실시간으로 학습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시청자가 네 이거 그냥 하면 안 된다. 네네. 이거 그 책 쓴 사람한테 허락 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그 책 감수하신 분의 메일 주소가 있길래 메일을 보냈어요. 네네. 제가 요거 라이브 방송 때 요걸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때 한번 허락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허락을 한번 받아서 그 책으로 좀 했었죠. 네. 네네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해가지고. 받았구나. 그랬다가 네네네. 이제 출판사 쪽에서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중단 요청이 있었던 거. 아니면 저거는 허위.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나무 네네네. 위키를 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그니까. false 네. information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네요. 예. 지금 어쨌든 두 분 다 이런 false information에 어느 정도 좀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이거 보는 대로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나무 위키 다시 거기로 돌아가 주실래요? 저는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뭐 네. 출생지 뭐 학교 다 잘못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근데 제가 수정을 하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가 이렇게 뭐 또 수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수정을 좀 그럼 지금 하고 상추 형님 나무 위키 가가지고 지금 틀린 거 좀 같이 좀 바로 잡아보고. 네, 그거 좀 하나 그렇게 하죠. 한 5시간 걸려. 그냥 잠깐만요. 5시간 나올 수도 있는데. 이상추는 아닌데. 예, 예. 이상추. 사진이 바뀌었구나. 가수 상추. 출생 82년 저거보다 맞나요? 82년 1월 확대 좀 13일. 해주세요. 82년생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 네. 오? 저게 그러니까 서초구가 동작구로 나와 있어서 최근에 바꿨어요. 저번 네. 주에. 근데 고려대 학생이다. 언론대학원. 고려 대학생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오. 사회 체육학과 나오고. 그리고 그 국방홍보원 홍보지원대에서
네.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재배치가 되셨고 잘 강하게 네, 좀 만들었죠. 지금은 어쨌든 약간 좀 수정이 많이 된 상황인가요? 수정 지금 여기까지는 뭐 조금 확대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까지는 뭐 오케이. 좀 그래도 많이 네. 팩터가 좀 됐네요. 네. 네. 어쨌든 그 상수 형님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근데 뭐 영어 회화 공부,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3시간 동안 후룸라이드 영상을 틀었다. 이거 진위 여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거 네. 아니요 그거를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혹시 아니요. 물 좀 갖다. 제가 아 있어요. 네. 아니 그 제가 다크라이드라는 걸 좋아하거든요. 다크라이드가 뭔가요? 다크라이드가 뭐냐면 네. 그 롯데월드에 가면 네네네. 그거 저기 신바트의 모험 이런 거 있죠. 네.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이렇게 애니메트로닉스 같은 게 쫙 나오면서 그 서사를 내가 보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파라오의 분노 이런 거. 네네네. 그런 거를 다크라이드라고 하는데 네. 그걸 되게 좋아해요. 오. 근데 유튜브에 그거를 이렇게 1인칭으로 네네. 내가 타고 가면서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예. 그걸 본 거예요. 내가 그걸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 근데 그게 그 실제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든 VR 다크라이드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를 그냥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가면서 제가 다크라이드를 좋아해서 시청자들이랑 같이 보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본 거죠, 이제. 근데 3시간 본 건 아니에요. 3시간 본건 아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 됐나요? 그 제가 그날 방송 주제를 완전히 그냥 정상수와 다크라이드 같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거만 계속 봤어요. 아하. 네네네. 다크라이드 영상만 계속 같이 봤어요. 제가 워낙 다크라이드를 좋아해가지고. 얼마 정도 봤어요? 시간은? 네. 한 다크라이드 영상을 제가 한 10개를 준비해서 같이 봤죠. 시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다 보니까 한 2-3시간 됐다. 맞네요. 3시간 맞네. 아, 맞구나. 아, 그렇게 됐네. 2시간 반 정도. 네. 근데 후룸라이드는 아니고 다크라이드입니다. 다크라이드. 후룸라이드를 딴 거예요. 근데 이거 후룸라이드. 보실 때 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리액션을 하시면서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영상만 같이 봤던 건가요? 아, 제가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제가 되게 이렇게 실감나게 네. 내 리액션을 하면서 이제 보려고 했죠. 네.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 저기 막 이제 막 호랑이가 튀어나왔네요.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 자, 이제 공주를 구하러 갑시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저기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네네.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공감을 못했나 보네요. 네, 저 혼자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제일 뭔가 원했던 콘텐츠는 어떤 콘텐츠였어요? 콘텐츠 요청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 시청자가 원하는 거는 저 춤추는 거랑 춤추는 거. 그다음에 괴담하기, 괴담하기. 괴담 그리고 뭐 먹방. 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간 정상수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보고 싶었나 보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예,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약간 유익한 걸 하려고 했고 네네네. 시청자는 그냥 뭐 먹방이나 괴담이나 뭐 춤춰달라, 뭐 랩해달라, 프리스타일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네. 네네네. 근데 그 제가 영상 봤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네네네. 그 시청자분들이 사칭을 해가지고 네네네. 뭐 안녕하세요 저스틴 비버입니다. 네네네. 혹시 뭐 콜라보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감스트님이랑은 실제로 네. 합방하셨지만 네. 그 전에 그 계기가 된 게 또 네. 시청자분이 사칭을 하셔가지고 감스트입니다. 근데 네. 감스트님 정말 너무 팬입니다. 네네네. 저스틴 비버님 너무 팬입니다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네네네. 그게 뭔가 좀 방송상 이게 좀 기믹으로 재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정말 믿으셨던 건지가 궁금해요. 근데 그게 네네. 사실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저스틴 비버라고 하면 당연히 알죠. 근데 음. 감스트는 어차피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인데 감스까지 이 사람- 진짜다? 그 사람이 감스트가 방송 콘텐츠로 원래 자기보다 학고 BJ들 탐방을 하거든요. 네네네. 충분히 제 방송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들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넉살 네. 넉살 래퍼가 제 방송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제가 막 넉살이 제 방송 들어왔는데 막 굉장히 막 허거덕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같은 한국 래퍼들끼리니까. 맞잖아요. 네네네. 충분히 들어갈 수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한 거죠. 네네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굉장히 네. 일리가 있네요. 뭐 아. 다크라이드 영상도 그렇고 네네네. 성경 공부도 예, 그렇고 예. 저것도 뭐 책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네네. 근데 아까 그 고려대 이명박은 뭐죠? 저희 미리 준비한 거 아닙니다. 아, 네. 이거는 뭐죠? 그냥 이제 또 화이팅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네, 영화 근데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이게 그 네. 소리 좀 켜주세요. 거성중학교 2학년 홍준표 그거 하지 마세요.
3학년 이준석 화이팅. 대학교 경영학과 이명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이,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시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인지는 그래도 있으시군요. 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결국 안 했잖아요. 네네네. 네, 굳이 정치인들 이제 이름 제가 언급할 필요 없으니까 그쵸. 안 했죠. 네네. 네, 유머러스하게 받아 넘기면서 안 했죠 이제. 네.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거는 네. 일단 얘기하고 나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읽고 나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 그 포인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약간 재밌어하는 포인트가 제가 느끼기에는 정상수 씨가 너무 순수하니까 이거 시청자분들 생각이에요. 맞아요. 순수하니까 이런 걸 해도 뭔가 모르고 순수하게 뭔가 속아 넘어간다. 이래가지고 재밌다라고 느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인지가 다 되어 있네요. 네네. 그냥 알면서 이렇게 리액션을 해준 거고. 네. 그리고 정치인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이름은 언급은 안 하고 네네. 자꾸 이렇게 괜히 막 정치 얘기 쪽으로 방송은 저도 흘러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네네네. 그건 제가 알아서 잘 이렇게 맺고 끊는 걸 하죠 이제. 네. 네네네. 그리고 또 학벌주의로 가고 싶진 않지만 정상수님이 부산대 출신입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부산대가 부산의 서울대잖아요. 뭐 그렇죠. 그쵸. 네네. 갑자기 표정이 거만해졌어. 겸허하게. 무슨 전공을 하셨죠? 무슨 전공이셨죠? 예대. 네, 예술대학 안에 이제 한국음악학과, 네네. 네, 국악 이론 전공 이렇게. 네. 네네네. 그래서 수능 보고 하는 게 정시인가? 네, 네, 정시로 가셨나요? 네, 그쵸, 네, 정시로. 그럼 수능 혹시 몇 등급 정도 받으셨나요? 수능 그때 그냥 뭐 400점 만점에 그때 표준 변환 때려서 이제 한 그냥 300 뭐 20 몇 점? 320 몇 점. 표준 변환 때려가지고. 그럼 그게 몇 네네네. 등급 정도, 평균 몇 등급 정도 되죠? 그게 한 3등급인가 4등급인가. 3등급 정도. 네네네.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 네. 제가 음악 쪽에 관심이 확실히 있으셨네요. 힙합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 들었습니다. 음. 네네네, 계속 쭉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제가 아까 저희가 정상수 재발견이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네네네. 굉장히 이제 반전 매력이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상추 형님은 두 분 다 좀 사적으로도 많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니까 좀 상추 형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뭔가 정상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다른 이런 매력이 있었네? 아니면 약간 이런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처음 이제 피처링을 받아갖고 네. 또 뮤직비디오까지 제가 요청을 했어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출연. 수 있냐? 출연. 네. 근데 바로 흔쾌히 이제 출연을 해주러 와서 음.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났는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이제 부담까지? 제가 이제 제 씬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정말 너무 겸손한 스태프분처럼 제 컷을 촬영을 계속 폰으로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혹시나 도움이 될까. 그 푸티지가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예의가 바르고 너무 겸손하니까 제가 와, 이 친구 진짜 진심으로 너무 순수하고 착한 영혼이구나 이걸 느꼈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에도 한번 출연을 했는데 네. 그 농구장에서 제가 원래 사실 상수 농구를 가르쳐주는 컨텐츠였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제가 혹시 가능한지 물어보고 찬송을 혹시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찬송 자유투 넣기 전에. 네. 왜냐면 이제 찬송 같은 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네네네. 물어봤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찬송을 하는데 그게 조회수가 거의 100만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홀리하면서 너무 웃겨갖고 너무 제가 농구장에서 쓰러졌어요. 아무튼 그만큼 순수하고 재미있고 좀 맑은 영혼이라는 걸 느꼈죠. 진짜. 네. 감사인사까지 두 번째.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네. 미안. 처음에 이제 리치아웃 하셨을 때는 네. 솔직히 조금은 다른 뭔가 그렇죠. 좀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맞아요. 컨택을 하신 게 조금은 있는 맞아요. 거죠. 에피소드가 있는 게 제가 사실 이제 짱이란 노래인데 이제 이 가사 주제가 내가 짱이다. 이제 뭐 어떤 자부심을 갖고 뭐 살아가자 뭐 이런 주제로 쓴 가사인데 상수한테도 부탁을 해서 이제 상수 당연히 내가 짱이야, 내가 부산의 짱이야. 뭐 저는 되게 거친 가사를 기대했는데 상철이 형이 짱이야, 상추 형이 짱이야. 저를 너무 리스펙해주는 가사를 써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땡큐인데 동시에 한 번 더 부탁을 했어요. 혹시 너가 짱이란 가사도 좀 이렇게 섞어서 해줄 수 있냐. 근데 상수가 본인은 이제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고 네, 그런 애티튜드가 아니라서 저는 이게 제일 자기한테 본인한테 맞는 가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연히 리스펙을 해서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릴리즈를 했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겸손한 마음이 이 뼛속까지 깊이 배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그걸 느끼는 게 이
그 실제로 가사들이나 뭐 쇼미더머니에서 했던 활동이나 아니면 개인 곡들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막 요즘 이제 힙합에서 뭔가 플렉스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비방한다거나 그런 주의 가사가 많지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막 되게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듯한 가사가 더 많으신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 아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사 일단 뭐 제가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힙합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힙합이라고 만났던 사람들, 네네네, 제가 힙합 아티스트로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팬인 사람들을 계속 제가 팔로잉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따라가는 게 저한테 힙합이라서 가사에도 이제 네 계속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이제 샤라웃 계속 하고 예 저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막 그러니까 본인이 힙합인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계속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계속 듣고 그 사람들을 디깅해야 또 제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약간 좀 찬물 붓고 싶지는 않지만 그 쇼미더머니에서 이제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좀 아까 그 상수 형님이 말씀하신 거랑 저희가 느끼는 에너지랑 다르게 저희 또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할까요? 요분은 분명히 정상수님인데 이분은 누군지 와니지. 너무 유명한 짤이고 사실은 아니 왜? 이거는 그러니까 형님 너무 serious해요, serious. 그러니까 이게 그 대문 상수는 저때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일단 흑역사가 맞고요. 네, 지금도 흑역사다. 너무 오케이. 부끄럽고 음. 너무 미안해요. 네. 시영이하고 지금 하늘나라 가 있는 헌철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아니 저거를 저도 저 방송 출연하고 나서 알았어요. 저 둘이 힙합씬에서 굉장히 핫한 그거란 걸. 네네. 네. 알았다면 조금 참았을 텐데. 그렇죠. 네. 아니 둘이 완전 솔직히 완전 그 되게 핫하잖아요. 둘 다. 그쵸. 네네. 그걸 네.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뭐 그런 게 그쵸. 하다기보다 이제 팀인데 그 제 딴에는 이제 약간 그냥 뭐랄까 조금 그냥 약간 좀 너무 약간 좀 건들건들하다라고 좀 느껴가지고 건들건들하다. 네네네. 약간 예의가 중요하니까. 허리를 다시 피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좀 그렇게 느꼈던 부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네. 아 근데 전혀 그런 친구들이 아닌데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했던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항상 다른 채널이나 유튜브에서 제가 사과를 공개적으로 항상 해요. 네. 네, 기리보이한테도 아 저 때 미안했다고 이렇게 사과하고 뭐 헌철이는 지금 하늘에 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네. 그 후에 혹시 기리보이님과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이야기를 이렇게 뭐 길게 만날 기회는 없었어요. 이제 저거 뒤에 다시 본 게 공연 그 페스티벌에서 힙합 공연 페스티벌 그 저기 장충체육관에서 한 그 아레나 그 힙합 이제 버저비터 거기서 이제 둘 다 라인업이었어가지고 그때 잠깐 본 거 말고는 이제 볼 기회가 없었죠 이제 기리보이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형님이 약간 뜨거워지는 포인트들이 제가 약간 보이거든요. 아. 이제 뭐 예의 아까 건들건들도 말씀하셨고 좀 예의 안 바른 거 뭐 이게 뭐 건들건들거리는 걸 수도 있고 반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상수 그가 반말을 못 참는 이유는 무엇인가? 반말을 못 참는다기보다 이제 너무 어린 친구가 대뜸 반말을 하면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누구든 기분이 안 좋. 저보다 10살, 15살 동생인데 대뜸 반말을 하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 그렇긴 하죠. 네네네.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리스펙이 그만큼 되게 중요하신 코드시고 이게 상수 형님도 그 리스펙을 이렇게 표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분이다 보니까 그게 네네네. 뭔가 디스리스펙이 그냥 말도 안 되게 왔을 때 좀 훨씬 더 이건 나의 코드에 어긋나는 좀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린 동생들도 예의 있게 해요, 솔직히. 네, 다 예의 있게 합니다. 네. 정말로 막 선 넘는 친구들은 없어요. 네네네,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방송할 때 가끔 이제 그냥 뭐 이런 장난치는 거지. 저도 이제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같이 장난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유머러스. 유머러스. 네네.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지금이 유머러스. 긍정적으로 되게 좋은 바이브로
저를 이렇게 리액션하고 이제 하는 거고 네. 정말 막 심각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버릇없게 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없어. 네네네. 네, 뭐 유머러스하게 많은 영상을 나오는데 일단은. 네. 근데 제가 근데 또 상수님이 이제 아무래도 그 기독교 신앙자여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DM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뭐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뭐 상수야 뭐 랩 뭐 요즘 좋다 이런 거 한번 찾아볼 수 있나? 근데 바로 용서를 하는 그런 맞아요. 저건가? 맞아요. 이건 것 같은데. 네, 확대 좀 해주실래요? 뭐 해줘라 합격할 수 있게 개시해. 일단 예의가 없긴 했네요. 근데 상수님이 반말하지 마라. 땡땡땡땡 아가리 찢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학생이 바로 이제 그 오줌을 지리며 죄송합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자주 찾아보니 친근해서 친구인 줄 알았네요, 형님 이러니까 합격을 기원합니다. 건승하십시오. 느낌표가 24개가 있어요. 그게 건승하십시오. 네. DM으로 대뜸 욕 박으면 기분 나쁘죠. 왜 저도 그래서 네. 바로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대뜸 그냥 욕 박아 버리니까. 네. 뭐 상수야 씨발 뭐 어디냐 그럼 뭐 니 누군데 막 저도 바로 하면 그러면 또 그쪽에서 다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아 형님 아닙니다. 저 팬이라서 그냥 장난쳐봤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저도 바뀌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합장을 하면서.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상대방이 하는 거에 따라 저도 이제 그게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런 것 같아. 네, 뭐 그런 것 뒤끝이 확실히 같습니다. 없으시네요. 네네 그냥 뭐 예, DM이니까 네 그냥 뭐 오면 저도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하는 네네네. 거죠. 네네네. 또 다른 저 봤던 거는 그 한번 그 테이저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술이 네. 조금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왜냐면은 아까 기리보이 그 사건도 네. 이제 약주를 살짝 하시니까 조금 더 뭔가 감정이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감정 폭발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술을 먹으면 이제 좀 어린 애들이 좀 버릇없게 하는 걸 못 참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요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좀 좀 너무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광동 포차라는 곳에 있었는데 네네. 지역이 어디죠? 광동 홍대. 아, 홍대. 홍대. 네네네. 광동 포차하는 곳이요? 그 제일 유명한 삼거리. 아, 네네. 네네네. 그쪽 광동 포차에 이제 그냥 저를 이제 제 팬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제 자주 봐서 이제 봤던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 못 견디고 계속 쳐다보니까 이제 가서 이제 왜 계속 쳐다보냐고. 뭐라 하진 않았는데 쳐다봤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무섭으니까. 예, 그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가 이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고 이 결박을 당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때 좀 너무 약간 이렇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예민했던 것 같고, 약간 사실 그렇게 그 친구가 뭘 한 건 아니네요. 그냥 이제 좀 계속 쳐다봤죠 이제. 뭘 네네네. 꼬라보는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신 거군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네. 반응. 예, 지금 같으면 전혀 안 그러는데 그때 이제 약간 좀 제가 예민했어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네. 시절에는 확실히 좀 지금과 비교해서 조금 더 덜 정제된 느낌이었겠네요. 저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게 이제 누가 뭐 바로 그냥 누가 이렇게 딱 하면 바로 약간 반응 나오는 누가 찌르면 고슴도치처럼 바로 반응이 나오는 그런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네네. 닮은 거. 그런 사람이 고슴도치 닮았는데 네네네. 이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유독 저 때만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미안한데 진짜 궁금한 게 얼마나 아파? 그냥 바로 그냥 쓰러집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네, 그냥 바로 그냥 그냥 쓰러져. 네, 바로 쓰러지고 더 이상 이제 저항할 의지가 안 생깁니다. 그 정도. 네,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수갑 이렇게 예, 바로 테이저건 맞으면 무슨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 몸 안에 전기가 들어오죠 이렇게. 네. 전기가 들어와요. 제우스 된다. 네네 몸 안에 네. 전기가 이제 들어오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너무 쓰러지는 착한 거죠. 게 너무 네. 착한 네네. 게 제 뮤직비디오 짱 뮤직비디오에서 네네네. 이제 AI를 사용한 이제 뮤직비디오인데 아하. 이제 슈퍼히어로로 바뀔 건데 네. 이제 일렉트릭 맨으로 바뀌는 괜찮겠냐고 물어봤는데 네. 형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렉트릭 맨으로 표현이 됐어요. 오. 전류가 흐르는 일렉트릭맨. 근데 이 일렉트릭맨 그거 최근에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에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오. 이거 뭐 영감을 받아서 나온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그 나와요 저기 그
아니, 뭐 이런 게 그냥 말하면 되지. 그럼요, 편하게 그럼요, 예, 예. 그럼요. 차태현 나오고 이제 조인성 나오고 한효주 나오고. 그 웨이브 시리즈에서 나왔던 거 그 디즈니 플러스. 강풀 웹툰 원작. 일렉트릭맨. 거기 보면 나오고 전기맨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차태현이 씨가- 전기맨으로 예,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상수형님을 섭외해야 되는데 전기맨. 그 어쨌든 그 이제 테이저건 맞으면 온몸에 힘이 풀린다. 아픈가요, 근데? 그냥 이제 힘이 풀리죠 이제. 아, 그냥 힘이 네네네. 풀린다. 네네네. 술이 바로 깨나요? 네 술도 깼던 것 같아요. 네네네. 술도 깼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요런 좀 스토리.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뇌가 조금 빨리 변하니까 성격이 이게 쉽게 변하고 뭐 25살이면은 전두엽이 굳어져가지고 뭐 인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상수형님 어쨌든 요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시고 이런 약간 좀 고슴도치였다가 지금 또 더 성장한 모습으로 바뀌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좀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변화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네네. 어떻게 이런 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사실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분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건 도저히 링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 모습에서 어떻게 지금이 됐는지. 그렇죠. 이거는 제가 좀 이 포인트에서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저를 위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줘서 네, 아멘.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가다듬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게 빚어 주신 게 아닌가. 홀리 스피릿님께서 홀리 아멘, 스피릿. 아멘. 네, 많은 분들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잘 안 나요? 예전보다는? 그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저 때만 저랬던 저 거 때만 같아요. 잠깐. 근데 네네. 저희 그 예. 호로 인턴이 예. 22살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반말을 한다면은 그것도 참을 수 있나요? 이분이요? 네. 예, 저 모자 앳된 쓰시는 얼굴로 말해 형님한테 뭐야 정상수 아니야 이러면서 홍대에 지나가면서 예. 이런 식으로 반말로 아까 그 뭔가. DM처럼 혹시 네. 혹시 한번 지금 한번 해보시면. 아 근데 아니에요 목숨이 위험할 수 근데 있어요. 지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상상으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좀 타일르면서 네, 뭐 저를 아시겠지만 네. 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를 뭐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근데 네. 오른손 너클 중간에 뭐 까진 자국이 있는데요? 이건 뭐죠? 이거 너클이 아니고 제가 이거 피부 그 아토피 건성. 아토피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너클이 선입견을 아니고. 가지고. 네네 아토피 네. 건선이. 네. 당황하셨어요. 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근데 또 썰들이 이제 또 풀 게 또 많거든요. 네네네. 이제 지금 어쨌든 뭐 스턴건 썰이나 기리보이 썰, 쇼미 썰은 어느 정도 이야기. 근데 쇼미 해보니까 요게 또 궁금하네요. 쇼미더머니 12를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 혹시 좀 참가 여부 이런 거는 있으신가요? 근데 아마 그 뭐 모르겠어요. 제작진 쪽에서 저를 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하. 쇼미더머니에 얽혀서 재밌는 서사가 많으니까 네네네. 일단 방송이 잘 돼야 되고 그러면 방송이 잘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 힙합 씬 뭐 다 같이 잘 되는 거니까 래퍼들도 일도 많아지고 그쵸. 이제 그런 이제 한국 힙합 씬에 다시 한번 이렇게 활성화나 부흥을 위해서 뭐 기꺼이 한 몸 또 불사를 각오는 있습니다. 네네. 그럼- 불살하겠다. 한국 힙합을 네. 위해서. 네네. 의지가 있으신. 네. 피디님들이 보신다면은 또 반가운 뉴스겠네요. 네, 또 가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재밌는 서사가 만들어진다면 또 저도 또 저의 힙합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네. 네네네. 일단 근데 저는 프로듀서가 중요해요. 어. 프로듀서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저는 프로듀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나가요. 약간 인정 안 되면 안 나간다. 제가 저한테 제가 상추 형처럼 제가 동경하는 제가 선망의 대상이 돼야지. 제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아티스트가 프로듀서로 있어야 나가지. 네, 아니면 안 나가지. 그럼 좀 드림 프로듀서가 어떤 분이 있나요? YDG 형 나오면 나가죠. 네. 그리고 심지어 저 때도 YDG 발굴을 형한테 해주신 딱 셀렉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팀 YDG 제가 가고 싶어서 제가 팀 양동근으로 갔죠. 네, YDG 미스텍이 형, 아쉽고. 예. 10년이 지났는데. 네. 네, 또 10년 후에 랩컵에서 다시 만나서 또 랩컵 열심히 해서 또 제가 3위를 내가지고. 오. 네, 랩컵 프로듀서 전체 대장님이셨거든요. 네네네. 랩컵. 네, 랩컵은 이제 유튜브로만 나왔지만 그래도 그것도 이제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네네. 네. 또 방송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는 약간 좀 그 옛날 방송국설 이런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옥희 형님이라고 이제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댄서로 활동했던 분이 있는데 뭐 이제 매니저를 가장한 조직폭력배한테 뭐 싸대기를 맞았다든지 이런 좀 재밌는 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옛날 방송국 분위기는 상추 형님이 제일 잘 아실 거니까 조금 상추 맞아요. 형님한테 조금 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뭐로 시작하면 좋겠냐라고 생각해봤는데 음. 출발 드림팀에서 아, 출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발 드림팀을 제가 한 2년 넘게 네네. 열심히 했죠. 정말 압도적인 열심히, 피지컬로. 네.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때 저는 이제 뭐 많은 우승을 하면서 영광도 얻었지만 또 동시에 부상도 당하면서 아 부상당했다. 근데 드림팀에서 활약을 하면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은 연예인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몸을 아. 정말 갈면서 네. 하는 거구나. 저 사실 뭐 지금도 이제 뭐 엊그저께도 MRI 찍었었는데 네. 발목도 이제 거의 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하고 와. 뭐 사실 뭐 자랑할 건 아닌데 뭐 수술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깨, 뭐 무릎, 발목, 뭐 목 디스크도 출발 드림팀을 통해서. 아니 출발 드림팀으로만 이렇게 부상이 생겼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네네. 어쨌든 다양한 이제 뭐 피지컬을 요구하는 네네. 방송 촬영을 하다가 네. 뭐 이런 일들이 생겼고 그래서 근데- 안마를 좀 받는 게 안마 맞아요. 중요해야겠네요. 저 열리니까 정말로 아무래도. 맹세하고 네. 어제도 마사지 받고 왔어요. 이게 근육이 또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자주 안 풀어주면요 삶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 진짜로 자주 받으면 좋아요. 아. 뭐 혈액순환도 되고 네네네. 네, 자주 받는 게 좋아요. 같이 받으러 가신 일부러 적은 낮에 그런 적은 낮에. 없지만. 아, 네네네. 네네. 일부러 낮에. 확실하게 건전한 곳으로 아, 네네. 해가 떠 있을 때 좀 가는 해가 떠 건- 있을 때 아, 네. 네네. 어쩔 수 없을 때는 밤에도 가지만 네. 웬만하면 낮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네, 유독 네, 그런 네. 곳으로 다 통창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안마 근데 저도 태국 가서 안마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안마 좀 가이드 팁 같은 거 좀 혹시 어디가 잘 그러니까 가시는 데 있으신가요? 아 근데 얘기하면 거기가 너무 혹시 유명해질까봐 그렇죠. 그러면은 좀 상추님의 마사지 잘하는 샵 가기 꿀팁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저도 사실 와 근데 이 방송에 너무 고맙다. 왜냐면 저희 아킬레스건인데 그쵸, 이걸 그쵸.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아 왜냐면 실제로 식은땀도 뭐, 안 나고. 네, 실제로 뭐 허리 디스크도 있고 목 디스크도 있으니까. 네. 네, 네, 네. 근데 진짜 의료 목적으로. 자주 안 풀어주면은 운동하는데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하는데 확실히 차질이 좀 뭐 이제 풀 레인지 오브 모션 이런 게 안 나오고 네, 하니까 네, 네, 좀 네. 자주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적입니다. 저는 중국 마사지를 좀 아, 네, 왜 자꾸 중국 마사지요? 어제도 이제 중국 마사지를 다녀왔는데 그 중국 이 이모님들이 이 압이 좋으셔. 아. 근육을 굉장히 잘 풀어주세요. 아, 그래갖고 네네네. 제가 이제 지금 또 발목이랑 엄지 손가락에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엄지 손가락도 인대가 끊어져서 인대가 네네네. 없어요. 근데 이제 엄지가 정말 이 포켓에 손 넣다가도 휙 돌아가거든요. 아,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오. 자주 뼈요. 그래서 네네네. 원래 보호대를 평상시 항상 하고 다녀야 될 정도인데 또 한 번 삔 거예요. 골프 치다가 뺐는데 뭐 스윙하다 삔 게 아니라 이렇게 벙커 정리하다가 손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근육을 풀어주는 시원함도 목적이지만 네. 치료 목적도 있기 치료 때문에 목적도 저는 있다. 중국 마사지를 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이모님들이 지압이 수압이. 네. 아. 근데 압이 이게 또 이게 또 잘못 들어가면 근데 상추 형님처럼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불법적인 그런 안마를 하는 곳일 수도 있고 건전한 안마를 할 수 있는 곳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안마를 잘 모르고 마사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 구분을 하려면 좀 어떤 식으로 그거는 하는 게 정말 좋을까요? 저도 네. 너무 어려운 게 네. 와 이거 얘기할 때 저 이제 엄청난 좀 그 스캔들이 있었잖아요. 그쵸. 너무 저희 모두 네, 잘 알고 있죠. 이제 그 이후에 전역하고 희귀꼬머리처럼 살다가 동생들이랑 이제 작업실을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 야 이제 작업실 계약한 기념으로 우리끼리 이제 사우나 가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해하고 작업실 근처에 사우나를 갔는데 네. 사우나를 받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탕에 들어가 있는데 딱 보니까 좀 이 분위기가 아, 이상해. 약간 꼬로마다. 그래갖고 갑자기 온몸에 두드레가 나면서 깜짝 놀라고 야, 빨리 나가면서 미친 듯이 뛰어나온 적이 있거든요. 수건으로 얼굴 다 가리고. 그러니까 저조차도 이제 구분이 힘들다. 아하. 우리나라에서 너무 구분이 힘들다. 한 번 함정에 빠졌지만 또 한 번 빠졌다. 한 번이 아니라 또 몇 번 빠질 뻔했는데 와 진짜 자의적인 건 절대 아니고. 탕에 있다가 막 이제
비누칠도 안 하고 그냥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네네네. 아무튼 뭐 그런 이게 정도로 한국에 이거 마사지 마니아들 이거 어떡합니까? 이분들을 서포트해야 될 그래서 기반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대낮에 중국 마사지. 네네네. 단골샵이 있으면은. 단골삽이 네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연장전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고. 아, 근데 이런 아까 얘기하는 게 너무 네. 조심스러워요. 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쵸, 그쵸. 말꼬리를 잡고 늘어날지 모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연장전 영상은 저희 이제 그 프리미엄 구독자분들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이너 서클이 작아가지고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작은 이너서클 더 무섭습니다. 네, 그렇긴 해요. 저희가 또 릴스로 잘라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네, 네. 이것도 이어 붙여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어쨌든 그 방송으로 넘어가서 출발 드림팀에서 어쨌든 음.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아프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출발 드림팀 하면 사실은 우리 김병만님입니다. 병만 형님. 근데 그 병만 형님이 또 군기 대장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진위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 이제 드림팀에서 네, 자칭 네, 나름 이제 에이스로 그쵸.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막 음. 기록을 다 이제 레코드 브레이킹을 하면서 계속 이제 어떤 우승 횟수를 쌓아가고 있을 때 제 네네. 전성기 때 병만 형님이 몇 번 출연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병만 형님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갖고 또 다른 네. 이거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뭐 그런 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의아할 정도로 너무 저한테 너무 따뜻하고 너무 잘해주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뭐 형님이랑 같이 출연했을 때 제가 우승하고 하면 진심으로 너무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뭐 해외 촬영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네. 저한테는 너무 좋은 형님이셨고 뭐 음. 형님 뭐 이제 어렸을 때 좀 어려웠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따뜻한 형님이셨다. 좋은 기억으로 네. 남아있다. 네, 저한테는 그때 당시 출연진이 어떻게 됐지? 막 리키 김 씨 막 엄청 잘하시는 걸. 리키 김.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드림팀 에이스가 1년 주기로 바뀐대요. 왜냐면은 이제 부상 뭐 때문에. 편성을 좀. 맞습니다. 아, 네. 부상. 이제 1년 열심히 하다 보면 부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고. 아.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드림팀에서 한창 활약할 때는 피지컬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해서 그 어떤 운동 선수들이 나와도 자신이 있었고 네. 정말로 이제 운동 선수분들이 나오셔도 제가 항상 거의 뭐 대부분 우승을 했었고 근데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리키 김이 나와서 이제 리키 김이랑 뭐 비슷비슷하게 승부를 하다가 리키 김한테 진 적도 많았었고 오, 리키 김 씨가 대단하네요. 그럼. 리키 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운동 선수도 많이 했었고 뭐 그랬던 친구라서 이제 리키 김도 그러다가 또 이제 병만 형이 또 나오셨죠. 아하. 근데 병만 형도 나오셨다가 또 나중에 그 스턴트맨 출신의 배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친한 동생인데 최성준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또 와서 또 계속 에이스가 이제 아무튼 루틴이 있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네네네. 아무튼 드림팀은 저한테는 너무 그래도 아름다운 보물 같은 음. 추억 창고죠. 근데 어쨌든 말씀하시죠. 아 그럼 부상 그런 거에 대한 그 보험 처리나 이런 거 안 해주나요? 그런 거 이제 조금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치료비 사실. 내주나요? 아니, 진짜 궁금하네. 그 근데 방송하면서 이게 사실 그게 산재인데. 너무 당연한 건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때 이제 좀 협찬을 받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한 오호. 병원장님들이 있어서 네네. 다행히 이제 그런 병원에서 당연히 해결이 됐지만 나중에 생각해봤던 것들은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은 이런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이제 뭐 보험 시스템이나 이런 보상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출발 드림팀뿐만 아니라 마이티 마우스로 사실 네. 힙합계에선 거의 최초로 대중적인 사랑을 또 받았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활동하셨을 땐 조금 어떤 느낌이었을지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매니저들이 사실은 조폭이고 아, PD들이 막 반말하면서 싸대기를 때리고 이런 지금 이야기만 들어왔어가지고 요거에 진위 여부가 조금 맞아요.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게 사실입니까? 뭐 저희 예전 초창기 매니저 형님들이 안 보셨으면 좋겠고 오, 오케이. 저희 이제 마이티마우스 데뷔하기 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매니저 형님이 딱 오셨는데 네, 저랑 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막 네네네. 어쨌든 저희도 이제 회사 아티스트니까 저한테 사장님의 또 지시에 의해서 엄청 잘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좋은 형이었다. 너무 좋은 형이었어요. 네. 형이랑 같이 뭐 소주도 마시고 이레즘이 있었나요? 없었어. 나중에 보니까 있었다. 여름 때 보니까. 아니 어쩐지 계속 이제 긴 뭐 수트나 긴팔 입고 다녔어요. 더워 여름에도. 죽겠는데. 근데 네. 이제 매니저로서 이런 차림새를 갖추기 위해서 수트를 입었는데 킹스맨인 나중에 줄 알았는데. 형이랑 너무 친해졌는데 뭐 술도 자주 마시고 맛집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형이 갑자기 새벽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좀 잠깐 와줄 수 있냐? 오. 무슨 일이니까 아무튼 뭐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서에 오게 되는데 아무튼 갔는데 네네. 이 그 범죄 레코드 갖다가 아.
프린터로 쭉 나오는데 음. A4 용지 한 면이 꽉 차고 아. 뒷면으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좀 이제 지방에서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제가 데뷔한 게 벌써 17년, 18년 됐으니까 네. 그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죠. 음. 그러니까 매니저분들뿐만 아니라 뭐 제작사 대표님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아티스트들도 뭐 제작자분들한테 막 맞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그쵸. 저희는 그때는 뭐 정산 깔끔하게 처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엄청 두려웠죠. 바로 잿돌에 날아가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희 사장님은 그쪽이랑 이제 관계가 없으시더라도 왠지 다른 지인 엔터 대표분들이 다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고 예전에는 되게 막 기죽어 살았던 게 사실이긴 하죠. 아 근데 형님 그래도 노래 막 1위 하시고 하시면 네. 가요 프로에서 1위 네. 그쵸. 노래 낼 때마다 1위 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에너지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저희가 다들 1위 엄청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원 차트에서는 1위를 계속 했는데 음악 방송에서만 계속 2위만 했어요. 저희가 이제 더 큰 조직의 아티스트였던 거 아닙니까? 빅뱅 우선 빅뱅. 1위 인정이지. 후보에 이제 빅뱅이랑 올라가고 원더걸스랑 올라가고 네. 그때 K-팝 초창기 시절에 그렇죠. 같이 이제 주얼리 베이비 원 모어 타임 이거 딱 나올 때 이제 너무 좋은 시절. 근데 거의 이제 뭐 박빙이긴 했는데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계속 2등만 하다가 한 2, 3년 후에 저희 매니저 형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1등 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다. 이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앨범을 내야 되는 요일이 있고 네, 그래야지 앨범 집계가 되고 뭐 디지털 점수 뭐 이게 공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전략적으로. 원자적으로. 근데 저희 이제 마이티 마우스를 경험하면서 형들이 노하우를 쌓아서 저희 회사에 저희 다음 아티스트 분들부터 1위를 시켰고 저희 때만 계속 2위를 한 거예요. 데이터 표본 뽑기용으로 그렇죠. 썼다. 네. 아하. 네. 저희는 어쨌든 상수님 그 하시려던 질문이 뭐였죠? 예. 그래서 아 형님 그 노래 아무튼 근데 2위도 형님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원 차트에서는 계속 1위 하시고 네. 그 당시에 이렇게 행사 하러 가시면 네. 그 다 챙겨 받으셨죠. 행사 하시고 개런티. 그래도 페이가 얼마였는지가 지금 궁금한 포인트 아닌가요? 뭐 그것도 그런데. 네네네네. 뭐 인플레까지 다 여러 해서 가지 그래도 요즘- 감사하게 네. 그때는 행사가 진짜 하루에 막 4-5개씩 대학교 축제 때 진짜 좋겠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막 네. 예전에는 불법으로 그 엔터 차들에 벤 이런데 뭐 카니발이나 이런 벤에 네네네. 다 불법 사이렌 달고 다녔어요. 오, 개 재밌다 이거. 지금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네, 돼. 나중에 제가 혹시 불편한 마음이 되면 연락드릴 테니까 편집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뭐 옛날 얘기니까 괜찮을 것 그래서 막 같아요. 갓길로 다니고 왜냐면은 하루에 행사를 5개를 해야 되는데 와, 멋있다. 뭐 서울, 대전, 뭐 부산, 광주, 대구 뭐 다 찍어야 되니까 이게 사이렌 안 켜고 갓길을 안 타면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뭐 경찰차인 것처럼 이제 그렇죠. 사칭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경찰분들이 저희를 봐도 이제 뭐 연예인 누구 차다 행사 간다 얘기하면 경찰분들이 봐주시고 그랬었어요. 정 있던 시절. 정 있던 좋게 말하면 그런 거고 뭐 정의가 없던 시절이라고 할 수도 네. 있고. 정은 있지만 정의는 없었죠. 정은이가 야. 네, 정말. 랩이요. 정은 있어도 근데 정의는 이게 없었다. 네. 그 사실 뭐 힙합 탄생 뉴욕에서 보면은 비기 스몰스 이런 분들 다 결국 뭐 PDD 이런 그 갱단들이 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 연상도 되면서 오히려 더 힙합이었다. 슈그나이트. 슈그나이트 시스로 막 이레짐이 있고 오히려 낭만이 좀 더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그때 진짜로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그랬을 것 보면은. 같아요, 확실히. 행사 엄청 다니고 음원을 감사하게도 낼 때마다 낼 때마다 계속 그냥, 저희는 빡빡 터지고. 그래서 이게 네.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게 저희가 데뷔곡을 사랑해란 노래를 냈는데 현도 형님이 프로듀싱을 하시고 그다음에 피처링을 윤은혜 씨가 하셨어요. 근데 올스타. 그 당시 그쵸. 유니치면은 네. 근데 음원을 딱 이제 내고 저희가 저랑 쇼리랑 이제 새벽까지 막 마스터링하고 막 엄청 늦게 집에 내려가서 아침에 거의 잠이 들었는데 사장님이 12시 정도에 전화 오셔갖고 야야 싸이월드에서 니네 노래 지금 다 1위야. 싸이월드. 도토리 킬러. 그 당시 틱톡 근데 저랑 쇼리랑 그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싸이월드 음원 차트 1위라는 거에 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것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샀어요. 아.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뭐 싸이월드 무슨 그때 뭐 다른 음원 차트 다 1위가 돼 있고 아하.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형님 저 죄송한데 손을 들고 말씀해. 진짜 이런 게 착한 분이 없는데.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10개 101개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음원 수익으로
1위 효자곡이 사랑해인가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해, 랄랄라, 톡톡, 나쁜 놈. 아, 이 나쁜 놈. 네 개가 네 개가 거의- 이제 탑 4. 근데 이제 음원 수익은 사실 그때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상 엔터의 분위기상 음원 수익은 정산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마스터가 그냥 거 땡겨 먹는 게 이제 문화였다. 그때는 사실 야 니네 이번에 이제 뭐 사랑에 나왔는데 PRB가 뭐 5억이 들어갔어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그때는 아. 요새는 정산서 이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렇죠. 매달 나옵니다. 표기가 매달. 다 되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음. 그렇다고 제가 뭐 이거 좀 돌려주세요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명세서 보여주세요 네. 할 수는 없는. 저희는 오히려 노출이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그때 진짜로 마케팅비 뭐 PRB도 많이 쓰셔서 어쨌든 다 1위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티 마우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마인드에 입각을 근데 할 혹시 수밖에 없는. 혹시 보고 계실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마이티 마우스 데뷔할 때 2003년, 2004년. 2008년도예요. 2008년도. 아니 그때도 그랬다고요. 근데 저희가 딱 마지막이었어요. 우리까지만 저는 그랬어요. 형님 얘기하시고 들으면 90년대 가요계 얘기 뭐 그러니까요, 제떨이 그러니까요. 날라오고 뭐 네. 슈킹하고 네. 우리까지만 2008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까지만 그랬어요. 형님 2008 제일 마지막 딱 걸린 네. 우리 다음부터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싸우기 시작해서 조금씩 거의 없어졌고. 제가 그때가 딱 이제 빅뱅, 소시 이러면서 아이돌들 나오면서 이제 이런 엔터 업계들이 더 거대화 됐을 딱 그 그쵸. 무렵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엔터계 표준 계약서가 생기면서 동방신기 이후에. 그렇죠. 네. 저희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형님 때는 표준 계약서도 없었죠. 거의 안 쓰고. 없었어요. 계약서는 썼나요? 계약서 썼어요. 근데 2008년까지 그 조직 사무실에서. 놀랍다 진짜. 조직 사무실 아니 아, 인력사무소. 그러니까 매니저분 중에 한 분이 있었던 거지. 네네네. 사장님 너무 좋으신 분이셨고 음. 하시던 분이셨고. 네네네. 근데 아무튼 음원 수익은 어쨌든 그때는 받기 힘든 분위기였어요. 근데 얘기 네네. 들어보니까 저희 때 활동했던 가수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음원 정산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좋은 분이었지만 음원 정산은 안 해줬던 저희가 분이다. 아무튼 그 PRB 엄청 많이 쓰셨다는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렇기 때문에 마이티 마우스 음원들을 다 1위로 만들어 놓지 그쵸, 않으셨을까. 네. 긍정적인 사고.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또 네. 환경이 있었네요. 근데 솔직히 노래 홍보하는데 5억이 들게. 그 없죠. 5억이 들 일이 아무리 통발부 굴려도. 네. 그 당시 5억이면은 그렇죠. 사실은 뭐 두세 배 쳐야죠 기본.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그때는 막 진짜로 근데 뭐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PRB로 정말로 근데 엄청 썼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조심스러운 겁니까? 모든 게 에브리띵이 조심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PRB를 엄청 쓰셨대요. 뭐 이제 나중에 다양한 홍보 방식을 네, 통해서 그러니까 뭐, 썼다. 오케이 네, 그 정도로 뭐,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아, 참. 네. 근데 뭐 비하인드가 좀 많은 근질근질하다. 것 네. 같은데 좀 더 풀어야 되겠네요. 네, 아무튼 예전에는 네. 정산 시스템이 좀 네. 클리어하지 않았다. 네. 네. 근데 2008년까지 그랬구나. 2000 되게 놀랐어요. 네. 2008, 9, 10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10년, 와, 11년까지 2010년도까지 부분적으로 네. 그랬구나. 근데 상수 형님이 그 돈 욕심이 없으시긴 한데 지금 이런 좀 정산 이런 거 관심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행사랑 정산 얘기 계속 물어보고 아 아니, 근데 저는 알아야 돼요. 중요해요. 네. 그렇죠. 예. 아 비즈니스적으로. 저는 네. 저는 완전히 형님처럼 이 메이저 음악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네네네. 형님이 아, 들려주는 저도입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뭐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너무 재밌죠. 저 얼마 되게 전에 신기하고. 예. 그 친한 라이머 형이 갑자기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근데 이쪽 엔터 쪽에서 마이티 마우스가 음원 정산 100원도 못 받은 거는 엔터 대표들끼리도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한다. 그럴 정도로 되게 미스테리어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스테리 정말 미스테리네. 불가사의하네요. 네, 근데 저희는 근데 거기에 자꾸 막 너무 얽매여 있으면은 네. 앞으로 음원내거나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고 쇼리랑 저랑 그냥 그래 우리 지금까지 유명세 이름값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어쨌든 다 히트를 시켜주셨으니까. 네. 그렇게 그리고 이거 포함 또 이제 이런 성매매 의혹 이런 것도 많잖아요, 사실은. 갑자기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복구되시죠. 그 질문을 제가 30분 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1시간 가드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아니 저희가 뭐 셋업하려고는 아니고 저희가 네. 1시간 하면 이제 연장전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떠가지고 이제 셋에서 연장전 넘어가야 돼가지고 지금 그거 빌드업하느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솔직히 좀 이런 공개 영상에는 이거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아무래도 좀 연장전 넘어가서 저희끼리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쇼츠 안 자르겠습니다. 네. 아, 네. 예. 네. 아니 하나, 근데 예. 감사합니다. 그 계속 얘기하시는 연장전이라는 게 네네네. 그 완전 필터 없이 그냥 진짜 완전 그냥 그런 토크를 한다 그 얘기인가요? 저희 그냥 그 진짜 그냥
모든 얘기를 다 아이고 가감없이 뭐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고 아니, 어느 정도 이제 신경 그러니까 쓰시는데. 훨씬 이제 저 유료 구독... 방송에서 얘기 못하는 완전 수위 높은 그런 얘기를 하는. 아 좋죠. 예. 예.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제 첫 번째 한 시간은 이제 유튜브가 모두에게 공개되는 거고 이제 후반전은 저희 이제 member분들만 보시는 영상이고 아 멤버들. 유료 네. 구독 멤버 하시는 그리고 거. 원칙상으로는 재배포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은 더 편한데 뭐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후회 안 할 정도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이 좋은 게 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되게 편하게 얘기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또 편안하게 더 말씀 네. 들어보겠습니다. 더 뜨겁게 한번 가볼까요? 네. 이보다 더 뜨거워질 수는 있나요? 연장을 가겠습니다. 해봅시다. 피스. peace. SPNS 정렬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일반